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촬영하기 앞서서 네.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진행할 건데, 근데 선생님 혹시 시작하기 앞서서 개별적인 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또 누구 거를 물어보려고, 누구 친구? 친구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 주변 분이신데, 그래서 아빠가 좀 이거 좀 시간 되면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혹시 한번 아유, 좀 내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인데 봐드려야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점사 볼 때 생년월일 일단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생년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전 생년월일보다 얼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사진은 따로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 네. 남성분이시고 네. 63년생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친하대요. 그건 또 아니고, 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는 들어보진 못해서.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네, 그냥 선생님 정말로. 이 사람 뭐 어디 회사 대표예요? 뭐 직급 그래도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다. 오, 부럽다. 친하게 지내라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돈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는 없어. 이 뒤에 엄청 많아, 이렇게. 아, 숨겨진 돈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돈 없대. 거짓말이 아주. 정말 그냥 아버지랑 이 돈 빼고는 아버지 보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응. 해로워. 이 왜 뭐라고 해야 되지?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랑 뒤에서 하는 행동이랑 이렇게 손바닥 같아. 앞뒤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네. 그리고 근데 못생겼어. 미안해요. 아, 네, 지금 나오시는 대로. 네. 못생겼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이 뭐라지? 지락펴락이 되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들어야 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네. 뭐 이렇게 폭행. 이 사람한테서 어떠한 살도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뭐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요즘 시대에서 그게 가능해요, 선생님? 그냥 그 정도로. 응, 그 정도로 그런 어떠한 나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분해. 그러면 이 사람을 끝까지 밟아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밟아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야 돼. 내 앞에서 치워야 돼. 이 사람을 내 눈앞에 보이면서 알짱거려. 그러면 어떤 집요하게 있잖아.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날 나쁘게 얘기해. 나를 거슬러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리고 이걸 엄청 잘해. 어떤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눌한 것 같으면서 엄청난 말빨을 갖고 있어 이 사람. 근데 사람한테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미안해 나쁘게만 얘기해서 아니, 나오는 대로 점수가 나오는. 진실성이 없어 사람이. 막 무조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네. 이 가만히설도 아니야 이 사람. 앞에서 미안해 뱀 같아. 뱀한테 미안하지만 간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오, 손 떨려. 간사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막 겉멋을 쓰고 막 그런 게 되게 앞뒤가 그냥 딱 다르다는 거네요. 아, 이거 아까 이거 손바닥 얘기했잖아. 네. 근데 오, 이 사람 막 손 떨려. 나 봐봐. 그렇네요, 선생님. 오, 장난 오, 아니야. 네. 무섭다. 근데 몰라 되게 힘은 있어 보여. 뭐 회사의 대표든 뭐든. 네. 근데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들어야 돼. 아, 그래요? 다 갈아치워야 돼.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그 자리가 됐든 힘이 됐든 그걸 얻은 과정이 그건 뭐 정직하게 그걸 얻은 힘인가요? 아휴.
정직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만큼 있겠어. 없어. 짓밟고 빼들고 패고. 아우, 그럴 것 같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래. 잘못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엄청나게 앉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 앞에서. 근데 뒤에서는 만약에 막 이 사람 앞에서는 막 칭찬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뒤에 가서는 막 팰 수도 있는 사람이야. 너 내 말 들어라.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 중에. 곁에두면 별로 좋진 않아요. 뭐 당장 잠깐 이렇게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 앞에서 그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예. 말 들어주고 저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거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어디선가 뜯어 팰 수도 있어. 정말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사서라도 팰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분 선생님 그러면은 과거나 좀 이 유년기 시절 본다면 어떤 분이었던 것 같으세요? 껌 좀 씹었을 것 같아, 이 아저씨. 미안해. 껌도 좀 씹었을 것 같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 학교 때도. 학교 때도 되게 간사했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았을 거야. 그리고 뒤에서 대놓고 앞에서 나서서 합시다 이게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를 하나를 조정해.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누군가를 막 건드려서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이 사람. 학폭 이런 거 있었으면 이 사람 최고였을걸? 저 그 정도.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모자 이렇게 빼딱하게 쓰고 이러고 다녔을 거야. 근데 어른들이 있거나 선생님들 있으면 딱 자기 정직한 학생이고 착한 사람, 모범생처럼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서 아이들만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이 아주 달랐을 거야. 진짜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거. 근데 네. 이분 혹시 빵에 안 갔어? 작년에 이분이 삼재가 들어오면서 남들은 악삼재다 막 이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뭔가 훅 올라간 느낌이거든. 회사가 더 커졌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밑에 있다가 회사에서 위로 올라갔든 어떤 되게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방법이 그닥 그렇게 좋았다. 정직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막 그렇게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되게 극과 극의 운을 가졌거든. 작년에 관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구속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이분이 되게 올라갔을 거야. 근데 그 올라간 이 운세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처음에 이 사람이 말이 달라. 뭔가 모르겠어. 회사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지 뭘 했던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그리고 이분 운기가 지금 억지로 내가 끌고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 내년 하반기가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내년에 그 나가는 삼재 때에 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끝이 날 수도 있어. 자리까지가 아예 다 이룰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 이루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근데 뭔가가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분의 비리라든지 네. 회사 내에서 뭐 돈을 뭐 이렇게 했던 뭘 했든 그런 게 잘못했던 게 하나씩 나올 거야. 근데 이분이 뭔가를 그걸 누르고 있는 걸로 덮어. 근데 내년에 자칫 빠르면 내년에 이분이 잘못하면 바뀌어요. 내가 운기가 좀 내려와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이 그래도 67 요때 돼서 또다시 뭔가 확 바뀔 거야. 그럼 스님 이분의 말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네. 말년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 대표가 끝나면은 이분은 이 회사를 어떻게든 그잡고 있어야 될 거야. 이 회사 대표가 끝나는 순간 이분은 끝나요. 끝장날 것 같아.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어디 올라- 이민을 가든지 아, 이분 숨어 살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이 나라에 살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분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거든. 근데 그 좋아했던 마음이 점점 바뀌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대. 사람들한테도. 근데 점점 떨어져. 어떡하니? 결국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의 끝은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치. 아, 네. 있는 동안 조심하라 그래 아버지한테.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무섭다. 네. 향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도 네. 신점으로 점사를 또 보시니까 네.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운기이고 네. 어떤 속마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제가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지금의 운기와 지금까지에 좀 있었던 일 말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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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960년 10 네. 마음이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이러면 본인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이분은 사실은 개인 사리 사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고지식하죠. 네. 사람으로 하나 딱 놓고 본다라면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고집도 세다, 주장이 강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정말 진국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팔다리가 많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 사실 10개밖에 없어요. 10개로 충분히 사람은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은.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거는 10개 가지고는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복이 없습니다, 이분이. 인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인덕이 없다 보니 내가 아무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이 사람이 누구처럼 정말 돈을 많이 빼돌려서 미래에 내가 편안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 돈으로 호화호식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났고 자기는 오로지 목표가 정해지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정의가 맞다 그러면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라는 정말 밖에서 봤을 때하고 대통령이 돼서 봤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부채도 너무 많아. 이런 장관 이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 팔다리가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그 글자에,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연 탄핵이 있을 거를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는데 왜 알고 했느냐? 탄핵이라는 게 있을 걸 당연히 알았지만 이거를 안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분 성품으로는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만 하다가 명예를 가지고 그냥 퇴직해서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또 나라에서 주는 주변에 사람 뭐 5, 60명 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나 예전에 대통령이었어 이런 거가 싫었던 거예요. 이거보다는 나라가 더 걱정이 되고 나라가 더 안위를 아주 생각한 거죠. 나의 안위를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무덤을 왜 팠겠어요? 오죽하면 팠겠습니까? 오죽하면. 알면서도. 예, 그러니까 국민한테 알리려고 판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썩어가고 있는데
부채는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내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그만두고 다음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떠오르는데도 이거를 안 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강행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네, 10개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자기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현 정부가 이 사람을 아무리 구속을 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왜 했습니까? 이 사람 개인 사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했습니까? 오로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탄핵이라는 그 글자에 속해 있는 일이 좀 커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걸 당해서 지금은 수사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옛말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네. 본인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한테 알릴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를, 썩어가고 있는 나라를, 부채가 많은 나라, 외교하고도 단절된 나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해도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1년, 2년, 3년이 다 돼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방법을 써서 자기는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간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있는 네. 그대로 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 하지만 뭐 제가 또 무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무당은 점사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무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인간으로 놓고 보면 참 안 된 케이스죠. 네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핵을 했다, 이 내란죄로 해서 구속을 시킨다,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네. 어떻게 해서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정말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요. 그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없는 죄를 계속 엮어버리면 전 윤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판사 검사했으면 뭐합니까? 판사 검사했으면 소용없어요. 뭐 이번에 뭐 가서 뭐 받으려고 하니까 뭐 막 소리 지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전에다가. 사실은 그거는 이 개인 인격 모독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의 대통령이었고, 근데 뭐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할 때도 모 당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를 싹 뺐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윤석열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거 모독죄예요. 네. 그 사람들 그거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왜? 대통령을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놔뒀잖아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금 현대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젠들 갖다 안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를 정말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저도 흥분이 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정말 상심이 크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참 도움이 못 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또 여기까지